오늘의 마지막 영상, 지능과 지혜 53쪽부터 59쪽까지 얘기입니다. 이 지능과 지혜는 이게 같이 연관시킬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사실 같이 이렇게 논의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지능, 개인의 두뇌의 지능도 중요한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집단지성이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네이버 지식인부터요. 그 다음에 위키백과, 누가 어떤 특정한 그 소재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때로는 잘못됐다, 바뀌었다 그러면 밑에 또 부가적인 설명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집단지성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공유, 묻고 답하고, 방금 네이버 지식인을 얘기했는데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맞게 답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런데 일정한 포털 사이트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공동체에서 지식의 공유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싸게 파는 사람들,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얼마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식의 공유를 얘기하는 거고, 뭐 중고 물품을 얼마나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잘 팔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바로 지식의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게시판에 답변을 남기는 거, Q&A라고 얘기하죠. 학교, 요새 바이러스 문제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라든가 내부의 어떤 다이렉트 메시지, 쪽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궁금한 것을 또는 불편한 것, 이런 것을 묻고 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의 지능은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것을 노력과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개발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좀 내가 부족한 지능을 어느 정도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적당히 덮을 수도 있죠. 제가 표현이 이건 좀 부적절한 건데, 이 사람이 뭐 모든 영역이 다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자,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심하게 좀 못하는, 저 지능이 좀 낮은 영역을 적당히 보완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좀 나은 영역, 좀 높은 지능의 영역을 더 잘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의 이 지능은 좀 선천적인 개념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성, 지식, 정보와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노력, 자기 자신의 노력과 관심과 흥미, 그리고 취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 나 저거 싫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억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취향 등등을 고려한 것 더하기, 누구로부터 배우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적게 배우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것, 후천적인 그 어떤 입력값, 나에게 입력되는 값의 정도에 따라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한 일에서 10년 이상을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더 본인도 노력하고 주변 상황에 그것을 좀 받쳐주기만 한다면 지혜가 빨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단순한 암기, 반복 암기, 정답만을 찾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러한 의문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거지로 좀 재미없고 답답해서 어거지로 외우는 부분마저 없다고 하면은, 너무 모르면 지혜가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는 거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뭘 하든 간에 너무 모르고 하면 좀 시행착오도 커지고 지혜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지능과 후천적인 지식이 결합한 게
지혜다. 그리고 경험, 또 때로는 지혜는 현상의 본질과 이치를 바로 꿰뚫어보는 직관이 결합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안 해봐도 알아.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밥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맞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아주 엄격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통밥이라고 하죠. 아,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돼. 저거 조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직관이에요. 또는 이런 직관이 어긋날 때가 있죠. 야, 쟤는 100% 안 돼. 저렇게 하면은 쟤는 안 돼.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한번 지켜봐야지. 저 사람이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을지 몰라. 가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들이라고 한다면 좀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99명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지지해 주는 경우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 직관의 영역도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 특정한 사회의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통 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격언, 속담 등이 지혜를 쉽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격언이라든가 속담을 외국어로 많이 외우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속담 많이 알고 중국 속담 많이 알고 미국 속담을 많이 한다. 속담을 많이 알 수만 있으면, 외울 수만 있으면 그 나라 언어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속담 외우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나 수거 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영어의 이 문장이 우리나라 이 속담이야? 단어가 다르잖아. 이거 단어가 딱 이렇게 일치되는 단어가 아닌데? 이게 왜 이런 게 많아요, 속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한 줄의 속담이 그 사회상을 전부 다 담아놓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차원적인 메타 언어, 굉장히 상위 언어가 격언이나 속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그리스어나 그리스 라틴 이런 라틴어 계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라틴어 계열 같은 경우는 해독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배우지 않고서는요. 근데 이미 그런 오랜 시절에도 그 사회를 잘 반영하는 멋있는 문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격언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 예전에 뭐 이런저런 속담 같은 거, 그리고 사자성어, 고사성어 같은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관통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옛날의 지혜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 남아있어요. 자료가 모여서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모여서 지혜로 발전하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 발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능력치를 다 가지고 있으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잘 살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야마다의 그 정보와 지식의 처리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로 발전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더 똑똑하냐, 네가 더 똑똑하냐, 서로가 더 잘났다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지혜 단계에 가려고 한다면 그 잘났다고 하는 그런 갈등을 다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은 물론 계속 돼야 됩니다. 그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전자정보의 기초와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정보통신기술 얼마나 잘 이용할지에 대한 이용해서 일상에 적용하고 또 해석할지의 문제인데, 문해력의 최고의 단계는 지혜예요. 아니,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엄청난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만큼 그 문해력의 끝은 지혜라고 보면 되고,
문해력과 전자정보의 가장 밑바닥이 자료,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로 데이터, 원시 자료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보고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많은 노력과 가르침,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해요. 처음부터 다 잘하면 그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정부의 이런 서비스 같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충 만들어도 될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예산을 가지고 전자적 수단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충 만들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자료, 정보, 지식, 지능, 지혜를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자정보도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걸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둘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특별히 이해 못할 내용은 아마 기말고사 때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번 학기를 종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답답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제발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